지역은 마음을 비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막상 마음을 비운다는 게 뭔지 그 정의부터가 불분명했습니다. 연락을 끊는 건가, 눈을 피하는 건가, 아니면 앞에서 웃으면서도 뒤로 물러나는 건가, 어느 쪽이든 멋지지 않은 퇴장 같아서 더 서글펐어요. 그는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자유인데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자유잖아. 입으로는 자유를 말하면서 가슴에서는 자꾸만 속도를 줄이는 일밖에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지트에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가 흘러갔는데요. 지은호는 전날의 생일 파티 이야기를 가볍게 꺼내지도 않았고 지역도 궁금하다는 표정을 숨기느라 온종일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이상하죠? 예전 같으면 무심한 척 어제 재밌었냐 하고 던졌을 텐데요. 그 한마디가 오늘은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질문처럼 느껴졌거든요. 지은호는 지역의 변화가 단번에 감지됐습니다. 말이 줄어들었고 사소한 확인 메시지도 절반으로 줄었고 늦은 밤 도착 문자가 뚝 끊겼어요. 마음을 관리하려던 사람에게 상대의 거리두기는 역설적으로 더 선명한 신호가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은 포기하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지나가는데 어딘가 허전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포기를 원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무작정 밀고 들어오는 직진도 원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머뭇거렸고 그 머뭇거림 안에 자꾸만 좋은 순간들이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그 무렵 박성재는 눈치를 못 챌 리가 없었는데요. 성재는 툭 던졌습니다. 둘이 싸웠냐? 지은호가 얼버무리자 성재가 웃었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지은호가 되물었죠. 싸우는 게 다행이에요? 성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우면 붙잡을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 말 없이 멀어지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 그 말투엔 지난날의 자기 경험도 들어있었고 놓아주기로 했던 사람의 단단함도 들어있었어요. 애써 가벼운 농담으로 끝냈지만 지은호에게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밤에 지역은 혼자 산책을 나섰는데요. 어제 본 장면이 자꾸만 머리를 쳤습니다. 낯선 남자 생일 케이크, 환하게 웃던 지은호. 좋아서 웃었겠지. 이 단순한 결론이 심장에 박히면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말도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결심했어요. 진짜로 거리를 두자. 하루에 나누던 메시지를 주 2회로 줄이고 매장 창고를 쓰던 시간대도 바꾸고 필요 이상의 친절은 삼가자. 듣기엔 어른스러운 결단인데 실제로는 무모한 수술 같았습니다. 통증은 나중에 한꺼번에 몰려오거든요. 바로 그 다음 날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옵니다. 아지트 협력사에서 서류가 뒤엉켜 정산이 지연됐고 작은 파장이 고객응대까지 번졌어요. 이런 날은 통상 누가 앞에 서느냐로 분위기가 결정되는데요. 평소 같으면 지역이 한 번에 정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역은 한 발짝 옆으로 물러섰고 말의 볼륨을 낮춰버렸어요. 은호가 판단하면 그대로 따르자. 좋은 말인데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기색을 읽어냈고 진심으로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공허가 톡톡 건드렸어요. 그때 뜻밖에도 정보화가 전화했습니다. 공개해도 되는 말이 있어. 어제 그 남자 우리 쪽 인큐베이션 행사 코디네이터야. 지역 커뮤니티 지원 사업자 중 한 팀, 생일이라고 팀이 작게 축하해준 거고. 너희 프로젝트랑도 연결될 수도 있어서 인사차 들른 거야. 정보화의 말투는 단정했고 불필요한 억측을 정리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덧붙였어요. 지역 씨가 오해할까봐 말하려고 했는데 굳이 내가 나서도 되나 싶어서 망설였거든. 대신 내가 알아줬으면 해서. 그 순간 지은호의 귓불이 달아올랐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달려갈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의 지역은 이미 포기 모드였고 성급한 해명이 오히려 변명으로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겹쳐옵니다. 아지트 SNS에 다시 익명 글이 올라왔는데요. 사람은 보호하고 일은 설명한다? 설명은 잘하는데 자기 마음은 왜 숨기냐? 짧지만 노골적인 핀잔이었어요. 누군가 내부의 공기를 알고 던진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팀 분위기가 살짝 흔들릴 때 박성재가 수첩을 꺼내 세 줄을 적었습니다. 사실 내부 오해와 외부 루머가 겹침. 판단 오해는 속도전이 아니라 정확도전. 행동 각자 한 줄씩 필요한 말만. 지역이 펜을 받아들고 한 줄을 썼는데요.
내 감정은 일의 변수로 쓰지 않겠다. 깔끔한 문장이었지만 읽는 사람의 가슴을 묘하게 저리게 만들었어요. 지은호는 잠깐 멈칫하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감정이 일의 자산이 되게 만들겠다. 두 문장이 한 페이지 안에서 어긋났고 바로 그 어긋남이 오늘의 불협화음을 정의했죠. 오후 지강호가 매장에 들렀습니다. 표정이 한결 나아졌더라고요. 누나, 나 알바 자리 하나 더 붙었어. 정순이가 보내준 도시락을 건네며 웃었고 조옥래와 김장수가 싸준 엿이 카운터 위에 놓였는데요. 그 달콤함이 묘하게 오늘의 공기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지강호는 형을 쳐다보다가 솔직하게 물었어요. 형, 포기하려고요? 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생각하긴 했지. 지강호는 고개를 저어요. 형, 저는 입양 사실 알고 나서도 누나랑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근데 하루라도 먼저 마주봤으면 덜 힘들었겠다.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어쩌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어려운 답이었죠. 마주보기. 밤, 세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협력 프로젝트의 메인 계약서에 결함 지적이 들어온 건데요. 법적 문구 하나가 빠져 있어 재협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모두가 지쳐있던 시각. 이럴 때 무너지면 연쇄로 무너져요. 그 순간 지혁이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은호, 내가 가. 내가 만든 구조니까 내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어. 표면상으론 신뢰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어감 속에는 스스로를 뒤로 뺀 체념이 아주 얇게 섞여 있었어요. 지은호는 그 얇은 층을 들켰습니다. 나보고 하라는 게 내가 빠지고 싶어서가 아니길. 지혁이 멈춰섰어요. 대답을 고르지 못하다가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믿음이면서 동시에 후퇴였고 그 모순이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간 지은호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는데요. 우리는 설명을 변명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책임의 순서를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상호 보호 조항을 강화하죠. 그녀의 언어는 단단했고 상대의 시선이 서서히 흔들렸어요. 돌아오는 길 지은호는 휴대폰을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생일 파티, 업무 파트너였어요. 점 하나 없는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설명이 들어있었죠. 지역의 답장은 늦게 도착했는데요. 알아. 나중에 들었어. 고마워. 고마워 뒤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걱정을 걷어낸 고마움인지 마음을 접으려는 고마움인지 읽는 사람은 구분할 길이 없었어요. 그 시각 정보하는 본가 쪽 라인을 정리하며 또 하나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초기에 악성 루머를 흘리던 외주팀이 여전히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었고 최근에는 감정선까지 자극하는 문장을 섞어 던지는 방식으로 내부 균열을 만들려 했다는 정황이었죠. 이건 그냥 일 문제가 아닌데. 정보하는 짧게 중얼거렸고 박성재에게 자료를 넘겼습니다. 성재는 확인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막을게. 그리고 필요한 자리엔 정확히 알리자. 그는 지역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해의 촉수 외부발. 너는 너 할 일 해. 감정으로 자책하지 말고. 지역은 그 문자를 보고도 쉽게 스스로에게 명령을 못 내렸는데요.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내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포기는 단순한 하지 않음이 아니라 매 순간 하지 않겠다를 반복 선언하는 고된 노동이더라고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포기하려는 건 사람인데 내 안의 습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네. 마주보고 싶다는 습관. 그래서 결정을 바꿨습니다. 포기를 포기하자가 아니라 해석을 바꾸자. 사랑을 생활의 질서로, 욕망이 아니라 책임의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그가 처음으로 솔직한 말을 꺼냈는데요. 나 너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올라왔어. 그래서 멀어진 거고.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옆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내가 배경으로 물러서는 연습을 해보려고. 지은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연습 나도 같이 해볼게요. 대신 조건 하나. 지혁이 고개를 들었죠. 도망치지 않기. 내가 어제처럼 오해를 만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해주기. 둘은 짧게 약속했고 그 약속이 오늘의 엔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곧게 펴진 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이어졌어요. 아지트 앞에서 작은 항의가 있었고 전단 몇 장이 뿌려졌는데요.
착한 얼굴로 돈 버는 법 같은 자극적이지만 근거 약한 문장들이었죠. 예전 같으면 지혁이 바로 뛰어나가 반박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문 앞에 조용히 한 장의 종이를 붙였어요. 우리는 오늘도 설명합니다. 일비용 구조 공개 이 파트너 명단 3분쟁 시 책임 조항. 궁금하면 들어오세요. 문장 끝에 작은 하트를 그린 건 이수빈이었고 그 작은 낙서가 분위기를 놀랍게 누그러뜨렸습니다. 전단을 뿌리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문턱을 넘으며 말했어요. 그럼 들어가서 들어보면 되지 뭐. 싸움은 설명으로 바뀌었고 설명은 대화로 바뀌었어요. 그 즈음 가족들의 언어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생색도 때로는 사회의 숨구멍이라며 뒤에서 조용히 물류지원을 얹었고 고성이는 입술을 굳게 다물다가 어느 날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관리는 통제만이 아니야. 돌봄까지 관리해야 진짜 관리지. 본인도 놀란 듯 잠깐 말문이 막혔죠. 박영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말 진짜 멋있어요. 그 말에 고성이는 잠깐 시선을 떨구었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가끔은 멋있을 때가 있지. 이후 며칠 동안 지혁과 지은호는 일과 마음의 순서를 다시 합의했습니다. 일 앞에서는 사실 마이너스 판단 마이너스 행동, 마음 앞에서는 감정 마이너스 대화 마이너스 속도. 수첩 첫 장에 2개의 3단표를 나란히 붙였고 박성재가 장난스럽게 제목을 달았죠. 선택의 근육 사용법. 셋이 허탈하게 웃었는데 웃음 속엔 안도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오늘의 가장 큰 클라이맥스가 왔는데요. 초기 악성 루머를 뿌리던 외주팀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지은호의 낯선 남자 사진을 조악하게 편집해 내연 프레임을 씌운 글이 새벽에 올라왔고 태그 몇 개로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 사진에는 생일 케이크가 일부러 지워져 있었고 웃는 입술만 강조돼 있었죠. 사람들은 문맥 없는 사진에 쉽게 휩쓸립니다. 공격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리거든요. 이번엔 지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번 건 내가 말할게. 모두가 놀랐죠. 포기를 말하던 사람이 앞에 서겠다는 건 사실 포기를 포기하겠다는 신호였거든요. 지혁은 짧고 분명하게 썼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마다 나는 도망치는 대신 설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사진의 상황은 업무 파트너의 생일 축하 자리였고 우리는 이날 프로젝트 회의를 겸했습니다. 추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제가 주최 측과 함께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명예를 내 명예처럼 지키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서늘하게 단정한 어조였습니다. 해명보다 선언에 가까웠어요. 그 글이 올라간 뒤 정보화가 공식 계정으로 사실관계를 곧장 붙였고 행사 주최 측이 인증을 얹었습니다. 박성재는 법적 공문을 준비해 악성 계정에 발송했죠. 세 방향의 정리가 한 화면 안에 모이자 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꺾였는데요. 결정적이었던 건 댓글이었습니다.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라는 초기의 문장이 오늘은 커뮤니티의 언어로 공유되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가 적었습니다. 여긴 늘 과정을 보여주니까 믿고 본다. 사람의 신뢰는 결국 반복을 먹고 자랍니다. 오늘의 반복은 옳은 방향으로 쌓였어요. 밤이 되고 지혁은 아지트 뒤 마당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요. 지은호가 옆에 와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다가 지혁이 먼저 말했어요. 포기하려고 했거든. 지은호가 고개를 돌렸죠. 왜요? 내가 웃는 걸 보는데 그 웃음이 더는 내게 오지 않을 것 같았어. 그 생각이 너무 명확해서 그 명확함 앞에 내가 비겁해지더라. 잠깐 침묵이 내려앉았고 지은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 누구에게도 소유권 없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면 나도 당신 옆에서 웃고 싶네요. 그 말은 고백처럼 들리면서도 일상의 약속에 가깝게 울렸습니다. 서로의 속도가 아직 다르다는 걸 인정하되 같은 방향을 보겠다는 합의였어요. 그 시각 이지환과 박영란은 조용히 손전등을 들고 동네를 걷고 있었는데요. 박영란가 말했어요. 오늘 당신 형 되게 멋있었어요. 이지환이 웃었습니다. 형은 원래 멋있었어. 늦게 보여줄 뿐. 둘은 말수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오늘은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거리에서 때로는 잡아줘도 좋다는 걸 배운 날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 파도는 잦아들었고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도착했습니다.
시골 마을 공동 카페. 오래전 철문 앞에서 마주쳤던 그 이웃이 보낸 메일이었죠. 그날 나를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젠 내가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요. 같이 하실래요? 지역은 메일을 천천히 읽고 곧장 지은호에게 보냈습니다. 같이 가볼래? 답장은 아주 짧았는데요. 응. 출발 전날 가족들이 모여 소박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순이는 늘 그랬듯 말의 온도를 정확히 맞췄고 조옥래와 김장수는 엿을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았어요. 길 가다가 기운 떨어지면 하나씩 깨물어라. 그 단순한 처방이 전부를 고쳐주진 않겠지만 견디는 데는 이런 사소함이 제일 잘 듣습니다. 박진석은 트렁크에 장갑과 못 간단한 공구를 놓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일로 묶이고 일은 사람으로 완성되더라. 고성이는 방석을 챙겨주며 중얼거렸죠. 무릎 꿇고 오래 일하면 허리 다쳐. 방석 깔고 해. 돌봄의 언어가 관리의 언어를 살짝 넘어서는 순간이 또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마지막 작은 파동이 하나 더 찾아옵니다. 전날 밤 잠깐 올라왔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공식 사과문이 도착했거든요. 외주팀의 말단 실무자가 개인적 어려움으로 돈을 받고 글을 썼다는 고백이었어요. 지역은 그 글을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했어요. 처벌은 처벌대로 가고 우리는 다음을 준비하죠. 유혹이 발붙이지 못하게 시스템을 남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요. 그 말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리더십의 윤리지. 셋은 서로를 보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가 시골로 달릴 때 창밖으로 논과 강이 번졌고 마음의 속도도 같이 느려졌는데요. 지역은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나 요즘 이런 생각을 해. 포기한다는 건 사랑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사랑의 방식 하나를 내려놓는 거라고. 소유하려는 방식.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그 방식 내려놓으면 남는 게 뭐예요? 동행. 그는 그렇게 답했고 둘 사이에 고요한 빛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오래된 철문 손잡이가 햇빛에 반짝였는데요. 옛날의 방패가 오늘의 문턱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주민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곳을 사람들 숨쉬는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과 지은호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보호하고 일은 설명한다 두 문장이 새 판 위에도 그대로 올라갔고 이번엔 사랑이 그 사이를 넉넉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모두가 흩어지기 전 지역이 아주 짧은 고백을 마지막으로 꺼냈는데요. 내가 너를 포기하려고 했던 시간들, 그 시간까지 아끼게 해줘.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이 더 또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우리 내일도 같이 일어나요. 같은 시간에. 그 약속은 대단한 문장이 아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런 약속이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듭니다. 다음 날 벽면 첫 줄에 손글씨가 올라갔습니다.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한 것들. 그 아래 누군가가 작은 글씨로 덧붙였어요. 포기를 포기하는 대신 도망을 포기. 모두가 웃었고 웃음이 한참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사이로 다음 장의 문이 아주 부드럽게 열리고 있었는데요.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답게 길은 또렷하게 이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요즘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같은 길을 걸어도 발끝이 덜 미끄러지고 같은 말을 해도 목구멍에서 덜 걸리는 감각이 생겼다고들 하더라고요. 이유를 굳이 찾자면 지은호와 이지역 두 사람이 도망을 포기하자라고 아주 단순한 약속을 서로에게 건넸던 그날 밤 이후였는데요. 약속이란 게 원래 거창해야 오래가는 줄 알았는데 이들은 작은 약속 하나로 속도를 맞춰가기 시작했었더라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시골 마을 공동 카페 준비팀이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라고 해도 긴 책상 대신 낡은 나무 긴 의자에 둘러앉아 차를 나눠 마시는 자리였고요. 주민 대표인 최인혜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글은 잘 못 쓰는데 오래 미뤄둔 말이 하나 있거든요. 그날 철문 앞에서 사람 하나가 내 등을 받쳐줬더랬어요. 이름을 제대로 못 물었는데 그 사람 덕분에 버티는 법을 배웠죠. 지역이 고개를 들었고 최인혜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질문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역이 짧게 웃었어요. 그게 저였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하려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요. 뜻밖의 담백한 대답이었는데
묘하게도 그 담백함이 사람들 마음을 눌러주더라고요. 이 회의에서 가장 먼저 합의된 건 빠른 완성보다 살아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는데요. 공사 일정을 쪼개서 매주 토요일마다 오픈 워크데이를 열고 주민들이 와서 벽에 못도 박고 메뉴 이름도 정하고 벤치 위치도 같이 고르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그럼 일이 늦어지지 않느냐고 묻자 은호가 웃었는데요. 늦어지는 대신 남는 게 달라지죠. 우리 거라는 감각이요. 그게 나중에 운영비 줄여줘요. 숫자가 아니라 언어의 손맛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이었는데 묘하게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날 즈음 작은 불씨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마을에서 영향력이 큰 상인 연합 대표가 별말 없이 다녀간 겁니다. 인사도 예의 바르게 했고 표정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돌아간 뒤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도움될 만한 소식 하나 알려드리죠. 외지 업체가 카페 장비 일괄 납품 조건으로 스폰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신 간판 하단에 브랜드 로고를 박아달라네요. 조건만 보면 나쁠 게 없었죠. 지역은 잠깐 말을 아꼈고 은호는 눈썹을 세워 올렸는데요. 간판 하단 로고 동의하면 마을 카페가 아니라 마케팅 거점이 되는 거예요. 성재가 정리했습니다. 좋은 제안일수록 놓쳤을 때 손해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가 얻으려는 건 빨리가 아니라 우리예요. 이 세 줄이 그날의 결론이 됐습니다. 밤에 숙소로 돌아오자 지역은 수첩을 펼쳐 사실 마이너스 판단 마이너스 행동을 조용히 적어 내려갔는데요. 사실 외부 스폰 제한, 단기 이익 흠. 판단 간판 로고는 정체성 훼손 리스크. 행동 주민 총회에서 투표 대체안 로고 없는 비금전 지원 제시. 은호는 그 옆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사람들 마음, 빠른 완성보다 내 손길의 반응. 판단 과정 공개가 신뢰와 운영 안정성으로 환원. 행동 오픈 워크데이 내 자리 한줌 캠페인 시작. 둘의 글씨체가 전혀 달랐는데요. 지역은 각 잡힌 네모체, 은호는 둥근 필기체였어요. 같은 페이지에 다른 리듬으로 춤추듯 적히는 글자들이 이상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오픈 워크데이 첫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요. 아이들 손엔 장난감 망치가 들려 있었고 어르신들은 오래된 이음새에 기름칠을 했습니다. 김장수는 낮게 휘파람을 불며 끈을 묶었고 조옥래는 바닥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 무릎을 톡톡 치며 방석을 깔아줬어요. 무릎은 쓰면 닳는다. 근데 다정함으로 덮으면 덜 달아. 뜯는 이마다 웃었고 그 웃음은 묘하게도 작업 속도를 올렸습니다. 점심 무렵 작은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낡은 벽 속에서 오래된 통신선이 발견된 겁니다. 함부로 끊었다간 동네 전체 회선이 흔들릴 수도 있었죠. 잠깐의 정적이 흐를 때 지역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전기통신 다 확인하고 안전조치 끝나기 전엔 벽면 손대지 말자. 이 말투가 예전 같았으면 다소 퉁명스러워 보였을 텐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말의 앞뒤에 배려가 깔려 있었거든요. 이때 뜻밖의 얼굴 하나가 나타났는데요. 정보하였습니다. 조용한 차림으로 와서 도면 구석에 메모를 남겼어요. 안전표식 스티커를 아이들이 보기 쉬운 높이에 재배치하세요. 참여감이 올라가요. 은호가 살짝 웃었습니다. 청소년 관찰자 모두 여전하시네요. 정보와도 웃더라고요. 이번엔 관여하려고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왔어요. 그리고 낮게 덧붙였죠. 사람이 자존심만으로는 못 사네요. 배워야 살 수 있더라고요. 이 한 줄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오후 늦게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밀려왔는데요. 상인 연합 대표가 다시 찾아와 말을 꺼냈어요. 로고 조건 투표로 정한다 들었습니다. 근데 총회 전에 팩트를 하나 더 드리죠. 로고 수락 시 납품가 15% 인하, 대신 오픈 홍보 콘텐츠는 우리 쪽에서 기획 편집 총괄. 이건 사실상 운영 주도권의 일부를 넘기라는 뜻이었죠. 순간 공기가 뻣뻣해졌고 몇몇 주민은 유혹과 자존 사이에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은호가 한 호흡 앞서 말했는데요. 우리 바꾸면 어때요? 돈 대신 사람을 받죠. 기술 봉사팀 파견. 청소정비 바리스타 기초교육을 그쪽이 제공. 이름은 간판 바깥, 후원자 명단 벽면에 동일 폰트로. 동일 폰트요? 누군가가 되묻자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이 이름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는 곳, 그게 우리가 만들 공간이니까요.
상인 대표의 표정이 잠깐 멈칫했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대안이었거든요. 지역이 짧게 거들었습니다. 조건 바꾸기 게임이죠. 돈을 상징해서 내리고 노동을 안 칩니다. 예상 밖의 제안은 종종 판을 전부 갈아엎는데요. 그날 그 자리에서 협상이 자존을 빼앗는 거래가 아니라 공동체를 키우는 합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밤의 숙소 마당에서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조용히 올라왔는데요. 지역의 폰에 오래 묵은 번호가 반짝였어요. 아버님. 박진석이었죠. 가게든 마을이든 간판은 얼굴이다. 그 얼굴에 뭐가 들어갈지 정하는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치적이야. 지역이 짧게 웃었습니다. 정치라는 말이 늘 어렵긴 하네요. 박진석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치는 사람을 배치하는 기술이야. 누구를 가운데 앉히고 누구 이름을 얼마나 크게 쓰는지. 근데 너희는 오늘 크기를 같다 하더라. 그게 시작일 거다. 끝은 아니고. 전화를 끊고도 지역은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는데요. 같은 크기의 이름들 듣기만 해도 묘하게 가슴이 편안해지는 이미지였어요. 그때 고성희에게서도 메시지가 왔는데요. 짧고 무뚝뚝했어요. 무릎 조심. 딱 두 단어였죠. 지역이 웃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진 하나를 찍어 보냈어요. 바닥에 깔린 방석들과 엿봉지 사진이었죠. 잠시 후 점 하나도 없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그거. 관리의 언어가 돌봄의 언어로 변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가끔은 한 단어로도 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마을 학교 방송반 학생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어요. 과정 기록해도 되나요? 은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다만 인물의 허락을 꼭 받고요. 아, 그리고 편집할 때 실수 장면도 넣어주세요. 학생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실수요?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완벽한 장면만 보여주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실수가 있어야 사람도 살아있어 보여요. 이 답은 학생들뿐 아니라 어른들의 마음에도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오후 예상치 못한 세 번째 클라이맥스가 터졌는데요. 한 주민이 익명으로 오픈 워크데이가 사실상 무급 노동을 강요하는 방식 아니냐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린 겁니다. 말이 설득력을 갖는 건 늘 그 말 안에 일정 부분의 진실이 섞여 있을 때죠. 지역은 바로 반박하지 않고 먼저 은호를 봤습니다. 은호는 작은 종이를 들고 나왔어요. 참여의 원칙이란 제목으로 5줄이 적혀 있었죠. 참여는 언제나 자발 아닌 경우 중단. 참여 시간 기록 운영 이익 발생 시 시간 이익 배분제 우선. 기술 참여는 교육을 전제로 전문성은 유급봉사로 전환. 기록은 누구나 열람 과정과 결과를 동일 열람권으로. 불편함 제기는 익명 보장 사안 처리 결과 공개. 이 종이는 항변문이 아니라 합의문의 초안이었고 모두가 순서대로 읽으며 의견을 얹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자발이면 된 거지, 뭘 이리 복잡하게. 그때 박성재가 조용히 거들었는데요. 복잡함이 권리를 지켜줘요. 단순함은 가끔 강자한테만 편하거든요.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운데 이상하게 상처나지 않게 들어왔어요. 톤이 단정했거든요. 익명 글 작성자도 회의에 와서 끝내 이름을 밝혔는데요. 저 사실 참여하고 싶은데 체력이 안 돼서요. 혹시 참여 못하면 눈치 보일까봐. 모두가 잠깐 조용해졌고 그때 조옥래가 엿봉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그럼 넌 엿 담당 혀. 다들 빵 터졌고요. 그렇게 역할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엿 담당. 사람은 일을 나눌 때가 아니라 존엄을 나눌 때 진짜 가까워지더라고요. 며칠이 그렇게 흘러간 어느 저녁 지은호와 이지혁 사이에 얇은 비가 한번 지나갔는데요. 일이 끝난 뒤 둘이 나무 계단에 앉아 과자를 뜯어먹던 때였죠.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끔은 내가 나보다 더 멀리 가버릴까봐 겁이 나. 은호가 과자 봉지를 접으며 웃었어요. 가끔은 당신이 나보다 더 빨리 어른이 돼버릴까봐 겁이 나요. 두 사람의 겁은 엇갈린 방향을 보고 있었고 바로 그 엇갈림이 서로를 잡아당겼는데요.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포기하기로 한 거지.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러니까 다음엔 겁나면 말하기. 말은 가벼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어른의 합의였어요. 그날 밤 정보아에게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외주팀 자녀 라인이 마지막 카드 꺼냈어. 시골 카페 프로젝트도 외부 기획사의 그림자라고 떠들어. 거짓과 진실이 반반 섞인 공격은 언제나 더 위협적이에요. 박성재가 즉시 대응팀을 묶어 사실 타임라인을 공개했는데요. 의사결정 구조 주민 총회 운영 위실행팀. 외부는 자원 제공자. 의사결정권 없음. 요약본을 5줄로 만든 뒤 세부 문서를 링크로 묶어 긴 것과 짧은 것을 동시에 내보냈습니다. 짧은 것은 마음을 여는데 긴 것은 신뢰를 쌓는 데 쓰였죠. 이 투톤 대응은 생각보다 효과가 컸습니다. 공격은 대개 한 톤으로 오고 진실은 보통 여러 톤으로 가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공사 구간 중 가장 까다로운 물 가열 시스템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기술팀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이 꼬였고 그 사이 오해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시 아마추어들이 끼면 일이 느려진다라는 외부 댓글이 슬며시 퍼졌죠.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여기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지강호가 나섰는데요. 제가 배운 거 정리해서 내일 오전까지 초보자용 체크리스트 만들어 볼게요. 주변이 술렁였어요. 며칠 전만 해도 나는 뭐 하나 하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할 일을 고르고 있었거든요. 지혁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하자. 밤새 둘은 손으로 그린 그림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수빈이 마지막에 예쁜 폰트로 정리했죠.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한 것들 물 가열 판별법. 제목은 늘 그 문장으로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이 말이 이들의 서명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매뉴얼 덕분에 설치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끝났고 기술팀도 이런 현장 매뉴얼 오히려 우리가 배워갑니다라고 했어요. 가끔은 전문가가 생활의 지혜에 고개를 숙일 때가 있고 그 장면이 남기는 믿음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찾아온 가장 큰 파도. 5번째 클라이맥스였는데요. 상인연합대표가 마지막으로 들고 온 제안서에 생각지 못한 조항이 숨어 있었어요. 운영비 지원과 교류 협약을 조건으로 분기별 최소 1회 대관 행사 진행. 내용 기획은 연합 PR팀 주관. 말은 공손하지만 실상은 공간의 의미를 외부 홍보용으로 빌려가겠다는 뜻이었죠. 주민회의장은 조용했고 모두가 계산기를 머릿속으로 두드렸습니다. 운영비 필요하긴 하지. 기획권 주면 우리 색이 흐려지지 않나? 침묵이 길어졌고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박영나였어요. 혹시 우리가 기획하면 안 될까요? 모두가 돌아봤고 박영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대관은 열어두되 PR팀 대신 마을 기획단을 만들어요. 연합은 후원자로 들어오고요. 돈이 많은 쪽이 컨텐츠를 가져가는 구조를 한 번쯤은 뒤집어 보면 좋겠어요. 박영란은 그림을 잘 그리지만 오늘은 문장을 더 잘 그렸고 그 문장은 어른들의 마음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그때 고성이가 손을 들었어요. 모두가 놀랐죠. 후원은 얼굴이 크다고 더 앞에 서는 게 아니야. 요즘 그걸 배우고 있어. 그녀는 천천히 숨을 쉬고 덧붙였어요. 대신 조건을 걸자. 후원자는 마을의 운영 원칙을 존중한다. 그 한 줄을 협약 첫 문장에 넣으면 이건 비로소 사회적 계약이 돼. 박진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따라 내 말이 와닿는군. 이렇게 권력의 언어와 돌봄의 언어가 처음으로 같은 문장을 바라보게 됐고 합의는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나오는 길에 지혁이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오늘 같은 방향을 보더라. 은호가 웃었어요. 같은 방향을 본다고 속도가 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속도가 달라도 같은 방향이면 괜찮죠. 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응. 내가 웃을 때 그 웃음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확신을 언제쯤 가져도 될까? 은호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러나 길게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확신은 우리가 매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반만 가져요. 반이라는 말이 이제는 이상하게 충분하게 들렸습니다. 과정의 언어를 아는 사람들에겐 절반도 약속이거든요. 이후로 큰 싸움은 줄었지만 작은 파문들이 늘 있었습니다. 카드 단말기가 또 멎는가 하면 커피 원두가 갑자기 품절되는 날도 있었고 한 번은 주민자원봉사자가 손을 다쳐 죄책감에 울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말했죠. 멈칫은 멈춤이 아니래. 합의된 언어가 공동체의 뼈대를 지켜줬고 누군가 쓰러지면 다른 누군가가 일으켰습니다.
지강호는 점점 눈빛이 달라졌는데요. 누나, 나 이제 내 그림자랑 친해졌어. 이 말은 허세가 아니라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하루에 하나씩 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란은 마을기획단의 첫 전시를 맡았고 이지화는 밤길 안전 라운드를 자처했어요. 어느새 사람들 사이엔 서로의 첫 번째로 전화할 사람 리스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그 목록의 1번 자리에 각자 다른 이름이 올라갔지만 모두가 그 사실을 예쁘게 축하해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예고 없이 6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왔는데요. 마을 외곽 창고에서 작은 화재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 자재 일부가 그을렸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놀랐어요. 소방차 사이렌이 멈추고 잿빛 냄새가 남아있는 그 길에서 지역이 짧게 말했죠. 오늘 일정 전면 중지. 사람 먼저.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은호가 소리 높이지 않고 추가했습니다. 내일 일정도 미룹시다. 대신 안전 스터디 10개요. 아이들도 같이요. 위기 앞에서 속도를 더 줄이는 선택. 이게 이제 이들의 습관이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의외의 가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씨를 옮긴 건 외부인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이었어요. 장난이었고 아이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채 울었습니다. 무겁고도 아픈 진실이었죠. 모두가 어른의 얼굴로 침묵했을 때 조옥래가 작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실수로 크는 법이요. 김장수가 덧붙였죠. 실수에 이름을 붙여주면 책임이 길을 찾지. 그래서 어른들이 회의실에 모였고 아이들은 반대편에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고 있었는데요. 이때 박성재가 나서서 회복적 합의를 제안했어요. 법과 보호자는 법대로.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이 2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공간과 역할을 주는 거죠. 안전지킴이 배치, 화재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만든 안전 표지판 전시장. 지역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지? 근데 무서웠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보통 제일 어른이야. 아이들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밤 어른들은 모여 안전 예산을 오히려 늘리자고 합의했죠. 위기가 예산을 깎는 이유로 쓰이지 않게 하자. 이것도 이들의 방식이었거든요. 며칠 후 화재 흔적을 지운 공간에 작은 전시가 열렸는데요. 제목은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한 것들 안전편. 아이들이 그린 표지판 옆에 어른들이 쓴 실수 기록이 함께 붙었어요. 나는 오후 3시에 피곤해서 체크리스트 4번을 건너뛰었다. 나는 빨리 끝내고 싶어서 너에게 나중에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실수에 이름을 붙였고 그 이름을 공공의 벽에 걸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덜어지는 대신 책임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날 전시를 보러 온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공개해야 하나요? 은호가 답했죠. 우리가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라고 말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하거든요. 부끄러움은 개인에게 남기고 책임은 공동으로 나누자는 뜻이에요. 설명은 짧았고 설득은 길게 남았어요. 겨울이 문턱에 들었을 때 지역은 부모의 집을 잠깐 들렀는데요. 박진석이 연장을 손질하고 있었고 고성이는 식탁 위에 따뜻한 차를 2잔 놓았습니다. 말문이 열리자 지역이 먼저 솔직하게 털어놨죠. 저 포기하려던 시간 때문에 지금을 더 아끼게 됐어요. 고성이가 고개를 조금 갸웃했는데요. 사람이 사람을 포기한다는 말 내가 참 싫어하거든.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내 말이 이해가 되네. 박진석이 웃으며 여운을 더했어요. 포기는 대개 방식에 대한 포기지 사람에 대한 포기는 아니더라. 내가 지금 잡은 건 방식의 이름을 바꾼 거겠지. 가족의 언어가 이제는 서로를 밀어내는 대신 서로의 속도를 묻는 문장이 되었어요. 연말이 가까워지자 마을 카페는 드디어 소프트 오픈에 들어갔습니다. 간판 아래에 로고는 없었고 대신 문 옆 벽면에 동일 폰트로 나열된 이름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위에 적힌 문장은 딱 한 줄이었죠. 후원은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크기로 적습니다. 그 아래로 기업 이름도 개인 이름도 크기가 같았고 마지막 줄에는 엿 담당 조옥래가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한 줄에서 웃었습니다. 웃음이 벽을 따뜻하게 만들더라고요. 오픈 첫날 비상 상황이 또 한 번 발생했는데요. 배수 라인이 갑자기 막힌 겁니다. 손님은 몰려있고 바닥은 금세 물기를 머금었고 직원들은 당황했죠. 그때 지강호가 매뉴얼을 들고 뛰어왔어요. 3번과 4번 생략하지 마세요.
여기 고무 패킹 확인 먼저. 모두가 그의 말대로 움직였고 10분 뒤 물은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저 친구 달라졌네. 달라진 건 사실 지강호만이 아니었죠. 서로의 실수까지 믿어주는 집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혁이 은호에게 아주 작은 상자를 건넸는데요. 반짝이는 무언가가 들었을 거라 예상했지만 상자 안에는 작은 노트 하나뿐이었어요. 표지에는 함께의 문장들이라고 적혀 있었죠. 첫 장에는 빈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고 싶은 문장만 적자. 그날 한 줄씩. 은호가 웃었어요. 다이어리면 내가 질리는데요. 지혁이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만. 그날의 한 줄은 은호가 먼저 적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별거 아닌 문장인데 이 사람들은 별거 아닌 약속으로 멀리까지 걸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즈음 정보아가 마지막으로 이곳에 들러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 옆 이름들 사이에 자기 이름을 찾았죠. 크기가 같아서 한참이나 찾았고 결국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크기 좋아. 돌아서는 길에 정보아는 지혁에게 말했어요. 나 이제 진짜 내일 할게. 오늘 같은 장면이 오래 남을수록 내 마음도 덜 흔들리더라. 지혁이 고맙다고 했고 정보아는 고마. 오할 거 없어. 나도 내 자리 얻은 거야 라고 답했어요. 마침표가 다른 사람의 시작점이 되는 풍경이 그날따라 더 또렷했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평온해지는 듯 했지만 겨울은 늘 숨은 시험을 하나쯤 데려오죠. 눈이 내리던 토요일 전력 개통이 다운됐고 카페는 갑작스러운 암흑에 잠겼습니다. 손님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켰고 주방은 우왕좌왕했는데요. 이때 박성재가 딱 한마디 했어요. 모두 서두르지 말자. 기이하게도 그 한마디에 공포가 가라앉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리로 돌아갔고 체크리스트가 다시 살아났어요. 1메인 차단기 확인, 2 보조라인 점검, 3 비상 조명 켜기, 4 손님 안내 문장 공유. 안내 문장은 은호가 썼죠. 지금 잠깐 어둠을 건너가고 있어요. 곧 돌아올게요. 5분 뒤 불이 들어왔고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멈추지 않았죠. 어둠을 건너는 방식을 배운 사람들만이 치는 박수였거든요. 그날 밤 지혁은 벽에 기대 속삭였어요. 내가 웃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 은호가 되물었죠. 내가요? 지혁이 웃었습니다. 응. 내 웃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날마다 잘 있는 법. 은호도 웃었어요. 그거 같이 배워요. 그리고 둘이 아닌 둘로 돌아갈 준비를 했죠. 소유 대신 동행, 직진 대신 속도, 도망 대신 설명, 이 3가지를 날마다 다시 선택하기로요. 마지막으로 봄이 오기 전에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봉투에는 오래전 철문 앞에서라는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등을 받쳐주던 사람의 힘으로 견뎠습니다. 이젠 우리가 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들이 알려준 문장 덕분에요. 편지 끝에는 작은 청첩장 같은 카드가 동봉되어 있었는데요. 마을 카페 정식 오픈, 사람은 보호하고 일은 설명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서로의 등을 기대요. 오픈 당일 누군가 벽에 조용히 적어두었어요.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한 것들, 오늘의 첫 잔은 서로에게.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은 첫 잔을 서로에게 건넸는데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멀리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오래 남았어요. 그날 밤 지혁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포기를 포기했어요. 은호가 옆에 한 줄을 덧붙였죠. 나는 오늘도 도망 대신 말을 골랐고요. 둘은 그 문장을 덮고 천천히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도 다정했는데요. 다정한 소리가 남는 공간은 쉽게 식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또 궁금해졌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내일도 같은 방향을 볼 테니까요. 속도가 조금 다르면 어때요? 멈추지 않기로 이미 약속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눈발이 잦아들었는데요. 밤사이 얼어붙은 골목의 공기가 훨씬 덜 매서워졌고 마을 카페의 유리창에는 손바닥만 한 김이 맺혀 있었어요. 유리창에 먼저 손바닥을 대보는 사람은 늘 지은호였고 현관 널찍한 손잡이를 마지막에 닦는 사람은 늘 이지혁이었는데요. 이 작은 순서가 두 사람의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해줬습니다. 오늘은 내가 유리창이요.
지혁이 장난을 치면 지은호는 그럼 나는 손잡이요 하면서 웃었고요. 이런 장난이 쌓이면 묘하게도 하루가 잘 풀리더라고요. 그날 오전 구청의 최종 안전 점검이 잡혀 있었는데요. 담당 주무관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다가 마지막 칸에서 손이 멈췄어요. 폐수 분리 탱크의 주기적 기록이 일지로만 남아있네요. 디지털 로그로 바꾸셔야 합니다. 말 자체는 딱딱했고 표정도 딱딱했는데요. 지은호가 오늘 안에 바꾸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주무관이 살짝 표정을 풀었어요. 말이 빠르네요. 보통은 왜 그래야 하냐고 먼저 묻는데 그때 지혁이 한 발 나섰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변명으로 쓰지 않으려고 훈련 중이라서요. 딱 그 한 문장에 주무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점검은 매끄럽게 마무리됐습니다. 문서 작업을 정리하던 참에 이수빈이 달려왔는데요. 태블릿을 열어 간단한 로그 앱 시안을 보여줬어요. 폰만 만들면 돼요. 날짜 시간 자동 입력에 체크박스, 비고 람만 붙이면 끝. 속도감이 좋아 모두가 박수를 쳤고 주무관은 다음 점검 때 앱 화면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며 웃었죠. 생각보다 세상이 빨리 바뀌진 않지만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종종 속도가 붙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점심 이후에는 주민총회가 있었는데요. 마을기획단이 첫 시즌 프로그램을 올리는 날이었어요. 박영나가 프레젠테이션을 맡아 같은 크기의 이름들 벽면 아래 진행할 월간 작은 전시와 주간 동네 학교 음악회 계획을 소개했죠. 돈을 낸 순서가 아니라 손길이 닿은 순서로 무대에 서요. 이 한 줄이 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열었습니다. 박진석이 손을 들며 덧붙였어요. 기업팀은 뒤쪽에서 커피를 나르면 더 멋있을 수 있다네. 고성이가 옆에서 작게 한마디 보탰는데요. 그리고 방석은 내가 챙길게. 공간이 푹신해지는 소리가 들렸달까요? 사람들은 이런 어른들의 한 줄에서 안심을 찾았어요. 총회가 거의 끝나갈 즈음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상인 연합의 젊은 간부가 느닷없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좋습니다. 다 좋고요. 근데 이 공간의 수익 배분 원칙 아직 모호합니다. 시간 이익 배분제가 좋다고는 하는데 결국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깔끔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죠. 깔끔함을 원하는 마음은 늘 옳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깔끔함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을 갑자기 경직시키더라고요. 깔끔함이 때로 사람을 잘라내는 칼이 되는 걸 모두 어딘가에서 경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지혁이 먼저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저희가 피하고 싶은 건 단순함의 폭력이에요. 대신 단순하지 않지만 공정한 방식을 고르려 합니다. 그러고는 한 장의 표를 내밀었죠. 시간 이익 배분제 파일럿 규정안. 순번 1 상근 인력 기본 배분. 순번 2 자발 참여 시간에 대한 포인트 환산월 한도. 순번 3 긴급 참여 보상야 간돌발 별도 가점. 순번 4 학생 고령자 보호자 동반 참여는 상징 포인트로 전환. 분기 공개 총액 분배율 사유 공개. 말이 늘어지는 순간을 막기 위해 지은호가 문장을 붙였어요. 단순하지 않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복잡함으로 가요. 복잡함이 권리를 지켜주거든요. 그제야 사람들 얼굴이 누그러졌고 젊은 간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분기 공개 때 저희가 요약 카드 뉴스로도 만들어 드릴게요. 합의 해결은 이렇게 미세하게 맞춰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혁과 지은호는 둘이 카운터 뒤에서 잠깐 눈을 맞췄는데요. 지혁이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내가 내 옆에서 잘 물러섰다. 지은호가 웃었죠. 물러선 게 아니라 같이 섰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 학교 방송반이 편집한 과정 영상 1편이 업로드됐습니다. 제목은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한 체크리스트였고 썸네일에는 지강호가 그린 물 가열 매뉴얼 한 장이 큼지막하게 들어갔는데요. 댓글창이 따뜻했어요. 실수 장면도 넣어줘서 고마워요. 아이가 집에서 따라 만든 표지판 보여줄게요. 누군가가 적었죠.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 현장에서 배우고 갑니다. 이 짧은 문장이 화면 바깥에서 오래 울리더라고요. 바로 그때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휩쓸고 들어왔습니다. 카페부지 일부가 경미한 용도 외 사용으로 신고되었다는 통보였죠. 해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는 민원이었지만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 있었어요. 신고 문서에 내부 약칭과 일정이 정확히 기재돼 있었거든요. 내부에서만 공유한 단어들이 표에 박혀 있는 걸 보고 모두가 잠깐 얼었습니다.
박성재가 빠르게 수첩을 펼쳐 세 줄을 적었죠. 사실 신고 문서의 내부 약칭 포함. 판단 내부에서 새어나갔거나 내부처럼 보이는 외부에서 포착. 행동 용도 변경 사안 즉시 정리정보 경로 역추적 지리서 공개. 지역은 바로 지리서 공개를 택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협의가 필요한지 주민에게 먼저 설명드립니다. 뒤이어 지은호가 말했다가 잠시 멈추고 올렸다가 단어 하나를 바꾸더라고요. 설명드립니다. 대신 함께 정리합니다로 하자. 관계의 온도가 달라지는 건 대개 동사 한 개를 바꾸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역추적 결과는 의외였는데요. 내부 유출이 아니라 상인 연합의 협력업체 직원이 일정표를 촬영해 올린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대관 협약이 지연되면 우리 팀 KPI가 떨어집니다. 지극히 회사다운 말이었고 지극히 사람은 없는 말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KPI는 당신 회사에서 세우는 거고 이곳의 원칙은 우리가 세웁니다. 다음부터는 절차로 오세요. 화를 내지 않았지만 엄격했어요. 그 어조에는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들어있었죠. 민원건은 절차대로 정리됐고 경미한 용도 외 사용은 교육 전시 목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구청 답이 깔끔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커뮤니티에는 간단한 FAQ 카드가 올라갔죠. 왜 공개하나요? 라는 질문에 함께 쓰는 공간이라서요. 라고 답하는 카드였고 마지막 줄에는 작은 글씨로 실수는 숨기지 않고 책임은 나누겠습니다가 붙어 있었어요. 잠깐 평온이 돌아오자 사람들의 눈이 다시 미래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마을기획단은 봄 시즌의 첫 기획으로 어른의 초대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 미뤄둔 말 한 줄만 써서 벽에 붙여요. 박영나가 키 비주얼을 그렸고 이지환이 밤길 안전 라운드를 늘려 벽보가 젖지 않게 지켜줬죠. 정순이는 틈틈이 따뜻한 차 코너를 맡아 이 차는 말이 서툰 사람에게만 드려요라며 농담을 던졌는데요. 이상하게 그 농담이 사람들의 용기를 끌어올렸어요. 첫날 벽에는 이런 문장들이 붙었습니다. 나는 내 앞에서만 어린이였어. 내가 먼저 미안해. 다음 주 화요일 같이 엿을 나눠 먹자.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해. 글씨체는 모두 달랐지만 한 장 한 장이 다 사람의 체온을 가져다 붙이는 듯 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던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말을 붙이면 마음이 붙더라고요. 그 말을 듣던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마음을 붙이면 책임이 붙고. 둘은 웃었고 웃음이 벽에 쓱 스며들었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뜻밖에도 건강검진에서 시작됐습니다. 봉사 스케줄 중 한 어르신이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동네 보건지소에서 당뇨 수치가 올라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모두가 걱정했죠. 일이 늘어나면 늘 먼저 깎이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 소식을 들은 고성이가 제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건강 루틴 항목을 넣자. 혈압 혈당 체크, 근무 중 스트레칭, 식사 시간 강제. 모두가 놀랐어요. 고성이의 언어는 보통 관리에서 시작되는데 오늘은 돌봄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녀가 덧붙였죠. 관리하려면 알아야 하고 알려면 먼저 챙겨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박진석이 툭 던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선생이다. 이 제안은 감탄으로 끝나지 않고 규정으로 채택됐습니다. 휴게 시간 기록이 실제로 어길 수 없는 조항이 되었고 체크리스트 옆에 3칸이 생겼어요. 사람 체크. 사람을 체크리스트에 붙이는 건 좀 우습지만 우스워야 지켜지기도 하잖아요. 그날 저녁 지혁과 지은호는 마감을 앞두고 함께 문장들 노트를 펼쳤는데요. 지혁이 먼저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은 내가 먼저 쉬라고 했어. 지은호가 그 아래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쉬었어. 둘은 잠깐 침묵하다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이제는 쉬는 것도 두 사람에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방식이 되었거든요. 며칠 후 마을 카페에 첫 외부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지역 대학의 사회학과에서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 공동체의 언어를 만드는 일상이라는 주제로 사례 발표를 해달라는 거였죠. 모두가 바쁘니 한 번에 결정하지 못했는데 지강호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제가 발표하면 안 될까요? 저는 실패담 담당으로. 사람들은 순간 조용해졌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강호의 어조에는 계산이 아닌 자존이 붙어 있었고 그 자존이 보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발표 날 지강호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입양 사실을 알고 나서 한동안 눈을 못 들었는데요. 누나 웃음에 내가 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실수가 벽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실수를 벽에 붙였어요. 그날 이후로 눈을 들 수 있었어요. 강의실은 조용했고 잠깐 뒤 폭발하듯 박수가 이어졌죠. 박수 소리가 진짜였던 이유는 말 한 줄 한 줄에 살아낸 시간이 실려 있어서였어요. 이 즈음 정보화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의 새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이름이 참 간단했어요. 대신 벌어주거나 대신 운영하거나 대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신 걷지 않겠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옆자리를 비워두는 기술이더라고요. 정보화가 인터뷰에서 한 이 말이 여러 곳으로 퍼졌고 누군가는 댓글로 달았죠. 대신이 대신하지 않기로 했다. 언어가 뒤집히면 세상도 조금은 뒤집히더라고요. 계절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봄으로 기울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예고 없이 터졌습니다. 같은 크기의 이름들 벽면에서 기업 하나가 이름 삭제를 요청해온 겁니다. 마케팅 정책 변경으로 후원 사실을 노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깔끔했지만 결과는 난감했어요. 크기를 갖게 하는 합의는 이름을 올리는 용기를 전제로 만든 규칙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용기보다 회피가 앞선 셈이죠. 회의는 길어졌고 서로의 감정도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이 줄줄이 빠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이상주의였나? 누군가가 중얼거렸고 잠깐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박영나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우리가 이름을 지으면 그 빈칸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빈칸에 설명을 붙이죠. 여기는 비워두기로 한 자리입니다. 후원은 계약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고개를 들었고 지은호가 곧장 문장을 다듬었어요. 비워둔 공지. 그리고 작은 글씨를 덧붙였죠. 사람은 보호하고 일은 설명한다. 이 벽은 둘 사이의 여백도 설명합니다. 다음 날 그 자리는 실제로 비워졌고 설명이 붙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비워진 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고 몇몇 개인 후원자들은 그럼 제 이름을 작은 글씨로 하나 넣어주세요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이름의 크기보다 여백의 의미가 더 많은 후원을 불러온 셈이었죠. 한편 마을 바깥에서 다시 악성 게시물이 한번 출몰했는데요. 청년들 놀이터, 어른들 장난감라는 자극적인 제목이었죠. 글 말미엔 구구절절한 수치와 근거처럼 보이는 문장들이 붙어 있었는데 알고 보면 숫자들이 서로 다른 기준에서 뽑혀 합쳐진 조합이었어요. 사람을 흔드는 숫자의 기술이었죠. 이번에도 셋은 똑같은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짧은 팩트 카드 5줄로 즉시 응답. 긴 보고서 20종로 디테일 공개. 법무 공문 예고. 커뮤니티 오프라인 설명회 공지. 설명회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나요? 지역이 짧게 답했죠. 우리는 길게 살고 싶어서요. 길게 살려면 길게 설명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방어가 아니라 동행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겨울 끝자락, 눈이 녹아 물이 된 날 5번째 클라이맥스가 고요하게 찾아왔습니다. 마을 카페에서 첫 번째 조용한 결혼식이 열리게 된 거예요. 신랑 신부는 오래전 철문 앞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렸던 그 이웃과 그날 함께 밤을 지새웠던 반대측 대표였는데요. 갈등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같은 벽을 바라보게 됐어요라는 문장이 초대장에 적혀 있었죠. 슬로건은 딱 한 줄이었어요.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한 서약. 식은 짧고 단정했는데요.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증인 서명을 누가 하실래요? 모두가 서로 눈치를 보는데 지역이 먼저 한 발 물러섰어요. 저희는 벤치에 있겠습니다. 그때 지강호가 손을 들었죠. 제가 할게요. 누나는 놀랐고 모두가 고개를 돌렸어요. 지강호가 덧붙였습니다. 누군가의 처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일을 내가 해보고 싶어서요. 그 말은 어쩐지 눈물샘을 찍었고 서약서 한 구석에 증인 지강호라는 이름이 적혔는데요. 글씨가 떨렸지만 떨리는 글씨가 더 믿음 같았어요. 식이 끝나고 조옥래가 엿을 돌렸습니다. 달달해야 오래간다. 모두가 엿을 깨물었고 그 달큰한 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혀 작게 울렸는데요. 그 소리마저도 이곳에선 기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적었죠. 오늘의 소리역 깨무는 소리, 웃음 섞인 숨 사인펜 긁히는 소리. 밤이 오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 지역과 지은호가 카운터에 나란히 서서 대차대조표를 정리했는데요. 숫자들이 전에 없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지만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항목이 균형을 잡아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지역이 장난처럼 말했어요. 사람을 자산으로 적을 수 있다면 오늘은 흑자네. 지은호가 웃었죠. 그건 현금화가 안 돼서 더 좋은 자산이네요. 잠시 후 함께의 문장들 노트에 세 줄이 더해졌습니다. 지역 오늘은 내가 내 옆에서 물러섰는데 그래서 더 가까워졌어. 지은호 오늘은 내가 내 앞에 섰는데 그래서 덜 무서웠어. 노트를 덮고 불을 끄려는데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보하였죠. 그녀는 작은 상자를 책상에 올려두고 말했어요. 선물. 열어보니 동일 폰트 스탬프였어요. 크고 작은 이름을 같은 크기로 찍을 수 있게 만든 도장 세트였죠. 요즘은 도장을 찍어야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모두가 웃었고 웃음 끝에 정보아가 살짝 덧붙였습니다. 나 이제는 진짜로 옆자리 비워두는 사람이 될래요. 그녀가 떠난 뒤에도 도장 잉크 냄새가 오래 남았어요. 잉크 냄새는 묘하게도 결심의 냄새와 닮아 있더라고요. 며칠 후 마지막으로 큰 시험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정식 개점 허가 전 최종 공개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한 거예요. 누구나 와서 질문할 수 있고 운영위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했죠. 사실 이 공개 검증은 사람에게는 축제이자 공포입니다. 숨길 게 없어도 떨리고 떳떳해도 긴장되니까요. 당일 첫 질문은 의외로 간판의 의미였어요. 왜 로고를 안 넣었나요? 지은호가 답했죠. 우리는 여백을 브랜드로 삼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름의 크기를 같게 만들려면 로고를 내려놔야 하더라고요. 둘째 질문은 실수 공개의 효용이었어요. 지역이 짧게 말했죠. 실수를 공개하면 실수가 빚이 아니라 지식이 되더라고요. 셋째 질문은 시간 이익 배분제의 공정성이었고 박성재가 정리했죠. 단순하지 않지만 읽을 수 있는 복잡함으로 분기마다 공개합니다. 넷째 질문은 청년과 어르신의 역할 배치였는데 조옥래가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 했어요. 젊은 사람은 힘으로, 늙은 사람은 속도로. 둘이 같이 걸으면 오래 간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나왔을 때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나요? 잠깐의 정적. 지은호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설명하지 못해서 오해로 무너질 뻔했었고요. 그래서 배웠어요. 설명은 변명이 아니고 사랑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말이 끝나자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시작했고 금세 커다란 박수로 번졌습니다. 박수 소리는 멀리 있던 겨울까지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길게 이어졌고요. 검증은 원한 통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피곤에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고 했어요. 가벼움은 대개 책임을 다했을 때 오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유리창에 다시 김이 맺혔고 지은호와 이지역은 서로의 손바닥을 번갈아 대보았는데요. 바깥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유리 안쪽의 온도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역이 말했죠. 오늘의 한 줄 내가 먼저 써도 돼? 그럼요. 지역이 적었습니다. 오늘도 도망 대신 설명. 지은호가 옆에 적었어요. 오늘도 포기 대신 동행. 둘은 노트를 덮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또렷했고 종소리는 따뜻했는데요. 이 소리가 오래가도록 이 사람들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모서리마다 이런 문장들이 하나씩 붙게 되겠죠.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선명한 것들. 사람은 보호하고 일은 설명한다. 사랑은 그 사이에서 속도를 정한다. 그래서 내일이 또 궁금해졌습니다. 왜냐면 지은호와 이지역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일도 같은 방향을 볼 테니까요. 속도가 서로 조금 달라도 멈추지 않기로 이미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들이 모여 살아낸 시간이 되더라고요. 드라마는 다음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